지난 시간까지 논문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논문을 어떻게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쓰기 강좌 진행을 맡게 된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논문 어떻게 쓸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뼈대 잡기부터 내용 작성의 팁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먼저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글씨가 좀 작죠? 뼈대를 잡는 데 있어서는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주 참고 문헌의 목차를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시는데 주 참고 문헌이 내용적으로는 내가 참고할 논문이긴 한데 내가 스타일을 혹은 이런 제목들의 순서는 다른 주참고 문헌이 있다. 부참고 문헌 중에서 난 스타일은 여기서 뽑아올 거다 라고 하면 그걸 쓰세요. 그거를 엑셀에다가 작은 제목까지 다 쓰세요. 1장, 1장의 1, 1-1 그래서 쭉 아주 작은 제목까지 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썼으면 나는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 부분은 빼고 이건 넣을 거야. 그래서 내 논문의 전체 목차를 다 정리하세요. 제가 이제 엑셀에다 쓰라고 했던 게 물론 한글에다 쓰셔도 되고 워드에다 쓰셔도 돼요. 근데 순서를 바꾸고 교체했다 뺐다가 좀 더 편리하니까 엑셀에다 쓰시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나는 엑셀 진짜 하나도 몰라. 나는 워드밖에 몰라. 그럼 워드에 쓰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교체하거나 일괄적으로 바꾸거나 숫자를 매기는 거나 이런 거는 엑셀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신의 논문에 맞도록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디테일하게. 그럼 몇십 개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목차만 위로 위아래로 쭉 늘어질 겁니다. 나중에 무조건 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목차는 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세밀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해서 다 넣으세요. 근데 내 생각부터 쓰지 말고 주참고 문헌의 걸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뺄 건 빼고 내가 넣을 건 넣고 주참고 문헌의 목차를 쭉 썼더니 40개가 나왔는데 내가 거기서 수정을 해서 해봤더니 15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막 확 줄었어요. 그럼 내 생각이 짧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교체하는 식으로. 뺐으면 어느 정도 그만큼을 넣어야 돼요. 그 이상을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정리됐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문서 양식이 있잖아요. 논문 양식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본소에서 받든 선배한테 받든 학교 게시판에서 받든 그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의 목차를 정리를 하세요. 목차를 쭉, 1장. 내용 쓰지 말고 목차부터 쭉 쓰세요. 보통 이제 장, 절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장은 로마 숫자로 1, 2, 3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크게 1장 이렇게 한글로 1장 쓰고 제목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밑으로는 1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숫자 1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 밑으로는 1 썼으면 그 다음에 1.1, 1.1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가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고 학교에서 보통 그런 양식을 자유로 주는 경우에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이 쭉 쓰는 거예요.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쭉 쓰겠죠. 워드 파일이든. 그렇게 일단 쓰고 각 장에 내용을 채워나가세요. 그 다음에 목차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목차 정리는 논문 작성의 최종 단계라고 썼는데 논문을 참고문을 보시면 맨 앞에 목차에서 어떤 거 몇 페이지, 1장 몇 페이지, 5장은 87페이지 이렇게 해서 쭉 페이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목차를 작성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목차는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논문 안에 있는 1장, 2장 그 제목들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페이지든 2페이지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뼈대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뼈대를 갖추고 그 안에 내용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막연하게 1장부터 쓰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장, 2장에서 쭉 쓰고 쭉 제목을 착 써놓고 나는 한 4장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아. 4장 내용이 막 떠올라. 그럼 4장부터 쓰세요. 5장부터 쓰고 나중에 바꾸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원고지에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글 파일이든 홈트 파일인데 어때요?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 하나면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Z, 컨트롤 V 하면은 바로바로 옮길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석사 논문의 구성은 여기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셔야 돼요. 1장 서론이 있으면 서론에는 연구 배경, 목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내 연구를 왜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나는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해서 데이터를 적용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 기존 연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기존 연구는 그냥 통계적으로 차이만 유의성만 분석했는데 나는 뭐 구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기존에는 그냥 요리에서 맛있는 것만 추구를 했는데 나의 논문은 경제성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겠다. 혹은 이것이 사람들의 뭐 정신적, 심신의 안정에 영향을 있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추구를 해보았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서론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논문 구성에 따라서는 범위나 아니면 뭐 차별성이 뒤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각자 논문에 맞춰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앞에 이제 뼈대를 만들 때는 1장에서 배경, 연구 배경이면 뭐 현재 어떻다, 뭐 현재 배경이 있을 거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 디테일한 걸 다 제목을 쓰셔야 돼요. 다 제목. 최대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뼈대 만들 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것. 서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과거에는 어떤 논문들이 있었다. 나는 이런 논문들을 참고했다. 근데 이제 선행 연구가 그냥 단순히 이론적 배경을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선행 연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논리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그냥 막연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기존에 이런 연구가 있어서 이걸 조합해보니 저는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가설이 생겼습니다. 그런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논리가 그래서 너 그거 왜 어떻게 생각했어? 제가 한 3일 밤새서 생각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논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존의 연구 이걸 찾아봤더니 여기선 이 얘기, 여기선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들의 연관관계를 보고자 논문을 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선행 연구지. 과거의 참고 문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논문에 분명히 새로운 용어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겠죠. 뭐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내 연구는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뭐 설문을 했으면 뭐 설문을 어떻게 했다, 뭐 실험했으면 실험을 어떻게 했다, 그런 연구 방법, 나는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구조 방정식이다 그러면 구조 방정식을 한 챕터로 할애할 수도 있겠죠, 한 장으로. 구조 방정식을 한 장으로 할애를 했으면 그래도 내 연구 방법은 어떤지를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연구 결과,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검증을 해봤더니 내 연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에는 뭐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다, 나 참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논의할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가진다, 세상에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주는 게 시사점이에요. 하지만 내 연구는 이런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가장 보편적인 석사 논문 구성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논문을 쓸 때 혹은 다른 사람 논문을 받을 때 한계점은 쓰지 않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한계점을 뭐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연구의 한계점을 쓰는 것보다는 이 연구를 향후에 어떻게 한다, 실제로 쓰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내 연구에서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게 한계점이고, 내 연구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건 향후 연구 방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말을 담을 거면 향후 연구 방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논문을 작성을 많이 이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기본적인 구성을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참고한 주 참고 문헌의 이런 부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아래로 뎁스가 더 많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6가지를 제가 정해왔어요. 하나하나 보면 당연한 얘기들인데 누군가는 이 중에 것을 까먹고 내 논문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6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논문을 소설처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의 필력을 자랑을 하면서 화려한 미사여구나 애매한 어두운 밤 나는 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애매한 표현이나 그런 묘사는 절대 안 돼요. 논문을 쓰는 분들이 글을 못 써서 그렇게 담백하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명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미사여구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수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기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자기네 생각. 내가 이 실험을 하다가 나는 이 실험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나 느꼈다. 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에는 어떻다.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의 표현이나 그런 식의 방향성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수필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절대 담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논문은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처럼 뭐 반전을 주거나 나중에 빵 터뜨리기 위해서 논문의 끝까지 읽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전개를 딱 담는다?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모든 인상이 판가름돼요. 뭐야, 별거 없네. 뒤에 반전이 있든 말든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건 논리적 전개도 없잖아. 논리적인 전개로 이루어지지도 않잖아. 스무스하지도 않네. 빵점짜리 논문이 돼요. 논문은 영화가 아니야. 반전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논문은 편지가 아니다. 구어체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가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어체로 쓰지는 않는데 한두 줄 그렇게 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대화체 안 돼요. 문어체, 무조건 문어체로 기존의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빼야 돼요.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화가 아니다고 썼는데 가끔 이제 논문을 존댓말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바로 고치면 되는데 자신의 지도 교수님을 중간에 존칭을 써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제 임철웅 교수님의 논문에 의거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볼지 모르는 거고 명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존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칭을 삭제하고 최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논문 작성의 기본기, 이 6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디테일한 더 추가적인 팁들은 제가 4가지 정도를 더 가지고 왔는데 아까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문장은 끊어 쓰는 게 좋아요. 짧게 뭐뭐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거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것을 근거로 뭐 했다. 이렇게 길게 쭉 늘었으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어요. 쓰다 보면 사문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문장을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좋은데 가끔 연구실에 따라서는 지도 교수님이 길게 쓰는 걸 원하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도록 작성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논문을 쓸 때 혹은 모든 글은 문장을 끊어 쓰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하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통일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쓰다 보면 앞쪽에서는 제가 포맷이란 말이랑 양식이란 말, 논문 양식을 찾아 쓰세요, 논문 포맷을 찾아 쓰세요 이렇게 말을 2가지 용어를 제가 혼재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논문은 처음에 포맷이라고 썼으면 끝까지 포맷이라고 쓰고, 처음에서 뭐 양식이라고 썼으면 끝까지 양식이라고 쓰고, 어떤 것을 약자로 해서 썼으면 마지막까지 약자로 쓰고, 다 풀네임으로 썼으면 마지막까지 풀네임으로 쓰고, 근데 이제 처음에 풀네임을 쓰고 이하 뭐라고 부른다 약자라고 해서 가로치고 썼으면 뒤에서는 그냥 써도 되겠죠. 어쨌건 앞에선 대문자로 쓰던 게 뒤에서는 소문자로 쓰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전체가 다 통일성 있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단어에 다르게 쓰인 건 없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의 표현을 익힐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논문을 내가 쓰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쓰는 논문의 스타일, 표현이 다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을 따라하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표현은 무조건 남들이 쓰는 표현을 갖다 따라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은 그럼 뭐냐? 논문은 연구 결과인데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것을 조합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근거를 가진 무언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판단된다, 나타났다 이렇게 써야 되죠. 내가 이제 이거에 의거하여 이렇게 판단된다, 이거를 보니 이렇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보니 이렇게 이런 결과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논문이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어떻게 쓸 것인가의 팁인데,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제가 조언해드린 내용만으로 완성시키기는 힘드실 거예요.
추가적인 팁이나 조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개그블랙 네이버닷컴. 그리고 LBC 방송국 항상 구독해서 다른 많은 강의 컨텐츠나 좋은 컨텐츠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LBC 논문 쓰기 강좌 3강이었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도움이 되는 본문 작성하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